한 서퍼가 파도 위에서 멋지게 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파도는 파고가 무려 30m 가까이 되는 초대형 파도죠. 네, 바로 이곳은 빅웨이브로 유명한 포르투갈 나자레입니다. 사실 나자레는 작은 어촌마을이었습니다. 목재 어선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주를 이뤘죠. 그런데 20세기 중반부터 아름다운 해변과 높은 파도 덕분에 관광지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런 파도를 즐기기 위해 서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와이의 파이프라인, 미 서부의 매버릭스, 아일랜드의 뮬러모어, 남아공의 던전스, 태즈메니아의 쉽턴 블러프 등 세계 각지에는 빅웨이브로 유명한 명소들이 많지만 나자레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빅웨이브 파도타기 기록 탑10 중 무려 7번이 이곳 나자레에서 탄생했을 정도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나자레에서는 왜 이토록 강력한 파도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나자레의 괴물 같은 파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나자레의 파도를 분석하려면 파도가 생기는 원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도는 바람과 수심 변화 때문에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바람이 해수면을 지나면서 바닷물에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때 물은 해수면의 수평 운동이 아닌 원형 운동을 합니다. 실제 바닷물 위에 고무오리 인형을 띄워놓고 이들의 움직임을 선으로 그려보면 원형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바다 표층에서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원의 크기가 크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원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파도 에너지는 이렇게 원을 그리며 이동하다가 수심이 점점 얕아지면서 땅과 부딪히는 파도 아래쪽은 점차 속도가 느려지고 파도 위쪽은 아직 지면과 부딪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죠. 이렇게 되면 위쪽 바닷물이 약간 타원 형태로 바뀌면서 앞으로 쏟아지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때의 바닷물의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한 파도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유독 나자레에서 초대형 파도가 불어닥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 이유가 밝혀지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포르투갈 해양 기상청을 중심으로 나자레의 지형 측량과 해양 탐사를 진행하며 데이터를 분석해 왔는데요. 나자레 괴물파도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북대서양 계절풍에 있습니다. 매년 10월에서 4월 사이 북대서양에서 여러 차례 강력한 계절풍이 발생해 나자레의 해변을 향해 불어오고, 이 바람이 큰 파도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강력한 바람은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자레 괴물파도의 가장 큰 원인은 아닙니다. 최근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자레 파도의 비밀은 바로 바다 아래의 지형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나자레 해변 근처에는 길이가 무려 230km에 달하는 거대한 해저 협곡이 존재합니다. 그랜드 캐니언과 비교하면 그 길이는 절반밖에 안 되지만 깊이가 무려 4,900m로 1830m 깊이의 그랜드 캐니언보다 거의 3배나 깊죠. 자, 그런데 이런 거대한 협곡이 어떻게 큰 파도를 만드는 걸까요? 위에서 나자레 협곡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협곡 주변부는 협곡에 비해 수심이 얕기 때문에 파도의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중앙부인 협곡 부분은 수심이 깊어 바닷물이 지면에 닿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빠른 속도로 오게 되죠. 그리고 나자레 협곡은 보시다시피 북쪽 방향으로 살짝 휘어져 있기 때문에 파도의 방향도 살짝 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물살은 해안가에 다다라서 옆에서 느리게 흐르던 파도 부분과 해안가를 따라서 흐르고 있던 연안류와 부딪히면서 최대 높이 30m로 증폭돼 괴물 파도를 만들게 되죠. 이와 더불어 나자레에서는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처럼 조차가 생기는데, 계절에 따라 최대 4m의 조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지형적 특성과 더불어 조차가 클 때, 그리고 북대서양의 계절풍이 부는 시기와 맞물리면 더 큰 파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나자레 바다 밑에 자리 잡은 이 거대한 협곡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진과 같은 단층 운동 때문에 협곡이 생겼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하천 침식으로 인해 형성됐다는 주장도 있죠. 실제로 지난 2015년 포르투갈 코임브라 대학교 지구과학과의 페드로 쿠냐 교수는 나자레 협곡이 과거 빙하계 시절 꾸준한 하천 침식으로 인해 형성됐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나자레 협곡은 바다에 잠겨 있지만 18,000년 전 빙하계 시절 포르투갈의 해안선은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당시 해수면은 현재보다 120에서 140m 정도 낮았고, 이로 인해 육지로 드러난 부분이 지금보다 더 넓었죠. 18,000년 전 이곳이 바로 육지였던 나자레입니다. 당시에 이곳엔 이렇게 강이 흘렀고, 기온이 낮고 비오는 기간이 길었으며,
특히 가을과 봄에는 강수량이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죠. 이런 환경에서 나자레로 흐르던 강은 지속적인 강한 하천 침식이 진행됐고, 이로 인해 나자레에는 깊은 V 자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후 약 3000년 전에는 해수면이 지금과 비슷해지고 나자레 협곡은 바다에 잠기는 과정에서 더욱 큰 침식을 받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해저 협곡이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사항은 향후에는 나자레의 파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는데요. 코임브라 대학교 수자원학과의 안투네스 두 카르무 교수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930년대부터 북대서양의 폭풍수가 천천히 증가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는 선형으로 빠르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베리아 대서양 해안의 파고가 연간 1에서 2%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죠. 이는 아마도 기후변화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폭풍 활동과 파고의 증가가 앞으로 나자레에 얼마나 더 큰 괴물 파도를 만들어낼지 궁금증이 더해지는 대목입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